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증시온에어 일부 김성민입니다. 코스피가 넉 달여 만에 2220선을 넘어섰습니다. 기관들의 매수세에 힘입었고 미중 무역 분쟁 해빙에 대한 기대감 등 시장에 대한 기대감이 상승세를 이끌었습니다. 어제는 옵션 만기일이었는데 미중 무역 분쟁 해소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지난 12일 발표된 OECD 경기 선행 지수가 바닥에서 올라갈 것이라는 기대감 등으로 투자 심리가 일정 부분 개선된 영향으로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시장을 중립 이하로 보던 프로그램 수급이 막판에 선물 쪽으로 대거 몰리면서 긍정적인 만기 효과도 나왔습니다. 다음 주의 시장 초점은 내달 1일 무역협상 마감 시한을 앞두고 공방을 벌이고 있는 미국과 중국의 협상 결과에 집중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주 국내 증시는 코스피 2200선 안착과 함께 지난해 10월 패닉분의 만회에 나서는 중립 이상의 주가 흐름 전개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증권가에서 발표한 종목 리포트 살펴보는 전략 내비게이션 시간입니다. 그 전에 저희가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의한 참고 자료일 뿐 특정 종목의 상승이나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리포트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메리츠 종금증권에서 내놓은 리포트고요. 넷마블 종목에 대한 내용 다루고 있습니다. 넥슨 M&A 기대감 고조라는 제목입니다. 자세한 리포트 내용 짚어보시죠. 넷마블 종목 리포트 한번 보겠습니다. 4분기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각각 4,871억 원, 380억 원으로 추정되고요. 컨센서스 대비 하회했습니다. 게임별 매출액은 리니지2 레볼루션 1,023억 원, 마블 콘테스트 오브 챔피언 877억 원, 쿠키잼이 341억 원이고요. 해리포터는 341억 원입니다. BNS 레볼루션은 292억 원 순이었습니다. 12월 6일에 출시된 BNS 레볼루션의 일매출액은 11억 원 수준으로 예상과 대체로 부합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영업이익률은 7.8%로 부진한 수익성을 시현했는데요. 인건비가 신규 인력 채용으로 1,107억 원으로 증가했고 그 밖에 지급수수료 2,066억 원, 마케팅비 734억 원가량을 기록했습니다. 상반기에 풍부하게 진행될 신작 라인업으로 인해 이익 창출 능력 회복이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넷마블은 4분기 실적 발표 컨퍼런스 콜에서 1분기 7개의 대죄 사전 예약, 1분기 말에 킹 오브 파이터즈 올스타의 사전 예약, 3월 말 요괴워치 메달 워즈의 일본 출시 계획을 발표했고요. 2분기에는 불소 레볼루션의 일본과 BTS 월드 글로벌 출시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또한 2019년 1월 초에 넥슨의 김정주 회장의 지분 매각은 게임 산업 판도 변화의 핵심 변수로 등장했습니다. 최근 넷마블의 적극적인 인수의지 표명 등으로 넷마블의 M&A 성공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데요. 넷마블의 IP와 개발 경쟁력이 넥슨의 인수로 레벨업될 수 있다는 점, 국내 게임 산업도 넥슨의 양질의 게임 IP와 개발력, 브랜드 가치에 해외 시장 유출 가능성이 낮아진다는 점에서 넷마블의 M&A 성공은 국내 게임 산업 발전에 긍정적이라는 모습입니다. 네, 리포트 내용 한번 살펴봤습니다. 이어서 넷마블의 현재 구간 주가 흐름까지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넷마블 파란불 켜주고 있고요. 2.82%가량의 하락폭이 보이고 있습니다. 4,000원 정도 주가 빠졌습니다. 현재가 12만 원까지 확인되고 있는 넷마블 종목이었습니다. 네, 이어서 두 번째 종목 리포트 보겠습니다. 메리츠 종금증권에서 내놓은 리포트고요. 한국콜마 종목에 대한 내용 다루고 있습니다. 어닝 서프라이즈라는 제목입니다. 자세한 리포트 내용 살펴보시죠. 한국콜마 종목 관련 리포트 보겠습니다. 한국콜마의 4분기 연결기준 실적은 매출액 3,979억 원, 영업이익 397억 원을 기록했고요. 시장 컨센서스를 대폭 상회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영업이익이 시장 기대치 대비 크게 상회한 이유는 별도 기준 화장품 본업에서 AHC 애터미의 수익성이 좋은 아이템 중심으로 상품 믹스가 개선됐기 때문입니다. 또한 CKM이 영업이익률이 19%의 높은 수준 기록했기 때문이고요. 다만 중국 법인 매출액은 9.9%가량 감소했고 미국 PTP도 매출액이 전년 대비 0.7%가량만 증가하는 데 머물렀습니다. 별도 기준 실적 또한 매출액 2,154억 원, 영업이익 197억 원을 기록했기 때문에 당사의 추정치 대비 영업이익이 크게 상회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또한 2019년에는 CKM 실적이 정상화가 되면서 연결기준 매출액 1조 7,018억 원 그리고 영업이익 1,250억 원가량을 기록할 전망입니다. 다만 중국 무석의 신공장의 성과가 더디게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중국 화장품 법인의 개선 속도에 따라 추가적인 주가 모멘텀 강화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판단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따라서 리포트는 한국콜마에 대해서 투자 의견 매수 유지했고요. 적정 주가를 77,000원에서 84,000원까지 상향했습니다. 4분기 호실적을 반영한 금액이고요. 2019년 예상 EPS에 목표 퍼 27배를 적용해 유지했습니다. 꾸준한 화장품 본업의 호조와 함께 2019년 CKM의 정상화와 중국 무석 신공장의 성과에 따라 주가는 회복될 전망입니다. 네, 리포트 내용 한번 살펴보셨고요. 다음으로 한국콜마의 현재 구간 주가 흐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콜마 현재 빨간불 들어오면서 상승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1.65%가량 올라가면서 1%대의 상승 흐름 가져가고 있고요. 1,200원 정도 주가 올랐습니다. 73,800원의 현재가 확인되고 있는 한국콜마 종목이었습니다. 네, 다음으로 세 번째 종목 보겠습니다. 신한금융투자에서 내놓은 리포트고요. 머니QNC 종목에 대한 내용 다루고 있습니다. 2019년 시작이 좋다라는 제목입니다. 자세한 리포트 내용 함께 보시죠. 머니QNC 리포트 한번 보겠습니다. 4분기 매출액은 708억 원, 영업이익은 83억 원이 예상됩니다. 쿼츠 매출액이 536억 원, 세정이 124억 원으로 성장을 견인할 전망인데요. 영업이익률은 11.7%가 예상됩니다. 전분기 대비 이익률 감소 요인은 인센티브 반영에 따른 판관비 증가가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2018년 매출액은 2,651억 원, 영업이익은 436억 원이 예상됩니다. 캐파 증설에 따른 쿼츠 판매 확대, 나노윈 인수 효과에 따른 세정의 매출 확대가 실적의 성장을 견인했습니다. 한편 쿼츠의 매출 성장은 꾸준합니다. 고객사별 캐파 증설 또한 진행 중인데요. 2018년 4월, 8월 고객사별 신규 공장 준공을 완료했습니다. 쿼츠 생산의 캐파는 2019년 2,300억 원이 예상되고요. 생산 능력 확대에 따라 쿼츠의 매출액은 2,260억 원이 전망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쿼츠와 실리콘 제조업체인 모멘티브 인수 컨소시엄에 참여 중인 기업입니다. 인수 시 조달부터 판매까지 제품 수직 계열화로 높은 시너지 효과가 기대가 되고 있고요. 원재료 수급과 제품 포트폴리오 확대, 고객사 확대 등이 긍정적인 측면입니다. 또한 2019년 매출액이 3,094억 원, 영업이익이 533억 원이 전망됩니다. 영업이익률은 17.2%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요. 2019년 예상 실적 기준 퍼 7배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캐파 증설에 따른 쿼츠의 매출 확대, 모멘티브의 인수 모멘텀 또한 긍정적입니다. 실적 성장은 담보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주가 리레이팅까지 기대된다는 리포트 내용이었습니다. 네, 리포트 내용 살펴봤습니다. 이어서 머니QNC 현재 구간 주가 흐름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현재는 파란불 들어와 있습니다. 2.46%가량 하락하면서 350원 정도 주가 낮아졌고요. 현재가는 13,850원까지 확인되고 있는 머니QNC 종목이었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 마지막 리포트 보겠습니다. 신한금융투자에서 내놨고요. 한원시스템 종목에 관한 내용 다루고 있습니다. 업황을 뛰어넘는 견고함이라는 제목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세한 리포트 내용 하나하나 함께 보시죠. 한원시스템 리포트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분기 매출이 1.6조 원, 영업이익이 1,558억 원으로 시장 기대치를 15%가량 상회했습니다. 예상처럼 중국향 매출이 부진했지만 국내 및 북미향 매출이 26%씩 고성장을 하면서 호실적을 견인해주는 모습이었습니다. 현대와 기아차의 내수 및 미국 가동률이 정상화됐고 신규 고객사의 매출이 본격화됐습니다. 판관 비율도 7.8%로 낮아졌는데 타이트한 비용 관리를 통해 수익성 유지가 가능했다는 분석입니다. 2019년에는 세 가지의 긍정적인 변화가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먼저 현대기아차의 1월 중국 재고 소진으로 1분기 말에서 2분기 중에 중국 부품 오더의 정상화가 기대가 됩니다.
또한 3월 마무리되는 FPNC의 인수 효과로 연간 매출 1.3조 원, 영업이익 600억 원의 연결 손익이 증가할 전망입니다. 또한 고성장이 지속될 친환경차 관련 제품의 마진이 개선될 전망인데요. 17년 관련 마진은 1%에 불과했지만 작년에는 2%까지 올랐습니다. 완성차 업체들의 친환경차 출시는 19년에서 20년까지 폭발적으로 증가할 전망입니다. 규모의 경제가 완성되면서 지속적인 수익성 개선이 가능하다는 분석이고요. 목표 주가 16,000원, 투자 의견 매수까지 유지해준 리포트였습니다. 투자 포인트는 양질의 신규 수주를 확보해 지속적인 성장 동력을 마련했다는 점입니다. 작년에 뉴인 수주 7.1억 달러 중 신규 고객의 비중이 67%, 친환경의 비중이 63%에 달합니다. 전기차와 수소차를 망라한 환경차량 열관리 시스템에서 독점적인 지위를 갖고 있기 때문에 향후 미래자동차 시장에서 주도권 유지가 가능할 전망입니다. 네, 리포트 내용 한번 살펴보셨습니다. 다음으로 한온시스템 현재 구간 주가 흐름까지 살펴보겠습니다. 한온시스템 현재 주가 보게 되면 1.2%가량 빠졌습니다. 150원 정도 내려갔고요. 12,400원의 거래가 만들어주고 있는 종목이었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총 4종목 한번 짚어드렸고요. 신중하게 투자 고려해 보셨으면 합니다. 지금까지 전략 내비게이션 시간이었습니다. 다음으로 저희가 오전장에 있었던 특징주 4종목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하나하나 확인해 보시죠. 첫 번째 종목은 한진중공업홀딩스입니다. 한진중공업홀딩스가 한진중공업의 출자 전환 합의 소식에 급등하고 있습니다. 현재 구간 주가 흐름 먼저 확인해 보시죠. 현재도 강세 흐름 쭉 유지해주고 있고요. 19.68%가량 올라와 주면서 545원가량 올랐습니다. 3,315원의 현재가 확인되고 있는 한진중공업 홀딩스입니다. 오늘 한진중공업은 수빅조선소의 필리핀 채권 은행들과 채무 조정에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회사는 필리핀 은행들이 수빅조선소의 보증 채무를 해소하는 대신 출자 전환으로 한진중공업의 주식 일부를 취득하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진중공업은 국내 채권단에도 출자 전환 결의를 요청하면서 자본 잠식 해소와 재무구조 개선에 나설 예정입니다. 네, 이어서 두 번째 특징주 보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 SK인데요. SK가 자회사인 SK바이오팜의 기술 수출 소식에 오늘 강세 보였습니다. 현재 구간 주가 흐름 먼저 확인해 보시죠. SK 현재도 상승폭은 조금 좁지만 강세 흐름을 유지해주고 있습니다. 0.18%가량 올라가고 있고요. 27만 8천 원의 현재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SK는 자회사인 SK바이오팜이 뇌전증 치료 신약 후보물질 세노바메이트의 유럽 개발 판매 권리를 5억 3,900만 달러를 받고 스위스 아벨 테라피우틱스에 넘기는 기술 수출 계약을 체결했다고 어제 밝혔습니다. 대신증권연구원은 이번 기술 수출로 SK바이오팜이 보유하고 있는 신약 가지착 시장에서 재조명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이어서 세 번째 종목 보겠습니다. 포티스 종목인데요. 300억 규모의 전환사채 납입을 완료했다는 소식에 오늘 강세 보였습니다. 현재 구간 주가 흐름 먼저 확인해 보시죠. 포티스 현재 여전히 급등세 가져가고 있습니다. 19.45%가량 올라와 있고요. 300원 정도 주가 올랐습니다. 1,845원의 현재가 확인되고 있는 포티스입니다. 포티스는 홍콩계 펀드와 좋은저축은행을 대상으로 발행한 총 300억 원의 전환사채 납입이 완료됐다고 어제 공시했습니다. 이를 통해 포티스는 신사업인 5G 네트워크 인프라 시장 진출에 힘을 더하게 됐습니다. 당초에 포티스는 SC 로이를 대상으로 19, 20, 21회차에 걸쳐서 전환사채를 발행하기로 예정했었습니다. 하지만 지난 13일에 정정 공시를 통해 SC 로이와 좋은저축은행을 대상으로 20회차에 통합해 납입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 마지막 특징주 보겠습니다. 마지막 종목은 강원랜드입니다. 강원랜드가 계속되는 실적 부진에 매출 총량 규제 완화 시점 지연 등을 이유로 오늘 하락했습니다. 현재 구간 주가 어떻게 나와주고 있는지 살펴보시죠.
여전히 하락 흐름을 가져가고 있고요. 하락폭도 좀 많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8.68%가량 내려가면서 3,000원 정도 주가 더 하락했고요. 31,550원의 현재가 확인되고 있습니다. 강원랜드는 지난해 4분기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보다 31% 감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여기에 본격적인 매출 총량 제한의 완화가 2021년부터 시행될 것이라는 전망이 주가의 하락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삼성증권연구원은 적어도 2020년까지는 매출 성장 잠재력이 4에서 5% 수준까지 낮아질 것이라고 분석했고요. 매출 총량제 가정 변경을 반영해 이익 전망을 하향 조정한다고 밝혀준 리포트를 내놓기도 했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특징주 현재 흐름까지 한번 추적해 보셨고요. 끝으로 오늘 등락률 많이 나와주고 있는 종목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부터 확인해 보시죠. 현재 많이 올라주고 있는 종목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의 경우에 조응 종목이 18.98%가량 올라가면서 3거래일 연속 강세 흐름을 시현하고 있습니다. 35,500원 정도 주가가 더 올랐고요. 현재가는 222,500원까지 확인되고 있는 종목이었습니다. 좀 전에 특징주로 짚어드렸던 한진중공업 홀딩스가 17.87%가량 올라와 주면서 급등세 여전히 연출하고 있습니다. 515원 정도 주가 더 올랐고요. 2연속 강세 흐름 보여주고 있는 오늘입니다. 3,285원의 현재가 확인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일신석재 보겠습니다. 16.32%가량 올라와 주면서 빨간불 켜주고 있고요. 560원 정도 주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현재가는 3,965원까지 확인되고 있는 종목이었습니다. 다음 코스피 하락세가 좀 크게 나와주고 있는 종목들 살펴보겠습니다. 동일 방직 종목이 10%가 넘게 유일하게 하락하고 있습니다. 7,400원 정도 주가 낮아졌고요. 현재가는 64,600원까지 확인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역시 좀 전에 특징주로 함께했던 강원랜드 종목이 보입니다. 8.39%가량 여전히 하락 중이고요. 2,900원가량 주가 떨어졌습니다. 현재가 31,700원까지 확인되고 있는 종목이었습니다. 다음 KC텍 보겠습니다. 6.17%가량 하락하면서 오늘 하락 전환과 함께 하락폭이 좀 많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950원 정도 주가 낮아졌고요. 현재가는 15,250원까지 확인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코스닥 시장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승세가 큰 종목부터 보게 되면 골드 퍼시픽이 현재 상한가에 들어와 있습니다. 2,585원의 현재가 확인되고 있고요. 엔터메이트 오늘까지 강세 흐름 이어지고 있습니다. 26.67%가량 주가 올랐고요. 현재가는 1,140원까지 확인되고 있습니다. 다음 코스닥 하락세 큰 종목들 한번 보겠습니다. 파인텍 종목이 25%가 넘게 떨어지면서 가장 크게 급락하고 있습니다. 대규모 유상증자 공시에 급락하고 있는 파인텍입니다. 현재가 1,990원 확인되고 있습니다. 오늘 마지막 종목 리캠까지 보겠습니다. 15%가 넘게 역시 하락하면서 급락세 연출하고 있습니다. 760원 정도 주가 낮아졌고요. 현재가는 3,950원까지 확인되고 있는 리캠 종목이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의 공시 김현미입니다. 전장과 오늘 장중 나온 공시들이 현재 종목들 움직임에 영향을 주고 있는데요. 어떤 공시들이 있었는지 지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공시입니다. 네, 먼저 첫 번째로 아이센스입니다. 아이센스는 지난해 4분기 연결 영업이익이 96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39.5% 증가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공시했습니다. 매출액은 500억 원으로 14.8% 늘고 단기 순이익은 83억 원으로 63.2% 증가했습니다. 네, 이어서 바이오빌입니다. 바이오빌은 경영 정상화 도모를 위해 서울회생법원에 회사에 대한 회생 절차 개시를 신청했다고 오늘 공시를 통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네, 이어서 한류타임즈 보겠습니다. 한류타임즈는 태국 엔터테인먼트 업체 더 라임과 44억 원 규모의 디스패치 매거진 디 아이콘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고 공시를 통해서 발표했습니다. 네, 이어서 LIS입니다. LIS는 중국 업체 허페이 신성과 46억 원 규모의 레이저 제조 장비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고 오늘 공시를 통해 발표했습니다. 네, 공시는 종목들 살펴보셨습니다. 이어서 현재 구간 주가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첫 번째 종목으로 아이센스입니다. 아이센스 전장보다 7.22% 급등세 시현하고 있습니다.
주당 1,750원 올랐고요. 26,0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바이오빌입니다. 지수 변동 없이 보합권에 있습니다. 1,635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한류타임즈입니다. 전장보다 3% 가까운 2.95% 낙폭 시현하고 있습니다. 1,3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LIS 보겠습니다. 0.4% 상승하며 강보합권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12,45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계속해서 공시는 종목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CMS 에듀입니다. CMS 에듀는 27억 원 규모의 보통주 약 31만 주를 소각하기로 했다고 오늘 공시를 통해서 발표했습니다. 회사 측은 배당 가능이익 범위 내에서 취득한 자기 주식을 이사회 결의로 소각하는 것으로 주식 수만 줄고 자본금 감소는 없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이어서 CS 윈드입니다. CS 윈드는 G 리뉴어블스 노스 아메리카와 약 70억 원 규모의 윈드타워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고 공시를 통해 발표했습니다. 네, 이어서 FNF입니다. FNF는 중국 국적 계열 회사 FNF 상하이에 약 11억 원을 추가로 투자하기로 했다고 오늘 공시를 통해서 발표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세종공업까지 보겠습니다. 세종공업은 한 주당 50원의 현금 배당을 결정했다고 오늘 공시를 통해서 발표했습니다. 시가 배당률은 0.8%, 배당금 총액은 9억 7,896만 원입니다. 배당 기준일이 2018년 12월 31일, 배당금 지급 예정일은 오는 4월 2일입니다. 네, 이어서 현재 구간 주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CMS 에듀입니다. 전장보다 0.58% 하락세 이어지고 있습니다. 6,850원의 현재가 확인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CS 윈드입니다. CS 윈드는 2% 가까운 1.51%, 네, 좋은 흐름 시현하고 있습니다. 33,35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FNF입니다. FNF는 12.41%로 13%에 가까운 급등세 시현하고 있습니다. 7,200원 올랐고요. 65,2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종공업입니다. 0.98%로 1% 가까운 낙폭 시현하고 있습니다. 7,05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오늘의 공시시간이었습니다. 네, 2019년 2월 15일 금요일입니다. 국내 시장 문 닫았고요. 자세한 마감 동향 잠시 후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현재 2월 국내 증시와 관련된 내용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국내 증시가 이달 들어서 개걸음 장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뚜렷한 상승 동력을 찾기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개별 모멘텀을 가진 종목들에 대한 관심을 가지라는 증권가의 권고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포스코와 AP시스템은 중국발 모멘텀이 기대가 되고 있는 종목입니다. 코스피는 이달 들어서 큰 폭의 변화 없이 2200선을 두고 등락을 거듭하고 있는데요. 미중 무역 협상과 북미 정상회담 등 굵직한 이슈를 앞두고 눈치를 좀 보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에 따라 종목별 장세가 진행되는 가운데 중국에서 모멘텀이 생긴 기업들이 현재 주목되고 있습니다. 포스코는 중국의 부동산 시장 호조로 수혜가 예상되고요. 대신증권에 따르면 올해 중국 부동산 개발은 9에서 10%가량 증가할 예정입니다. 여기에 중국 현지의 철강제 공급 감소 또한 긍정적인 요인으로 짚히고 있습니다. 대신증권연구원은 중국 철강제 소비의 40%를 차지하는 부동산 개발의 호조는 장기간 이어질 수 있다면서 GDP의 성장률을 방어하려는 중국 정부의 입장에서 부동산 경기를 둔화시키는 정책은 채택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AP시스템도 중국 정부의 유기발광 다이오드 지원 정책의 수혜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미국 무역 분쟁으로 반도체 지원이 힘들어지면서 중국 정부는 OLED에 대한 지원으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AP시스템의 지난해 기준 매출 비중은 OLED 93%, 그리고 반도체가 7%인데요. 고객사별 매출 비중은 SDC가 30%, 중국과 기타 고객사가 70% 수준입니다. KTB투자증권연구원은 반도체가 아닌 OLED로의 지원 재개 가능성이 커졌다면서 실제 지난해 BOE와 비전옥스는 충칭과 허페이의 신규 반도체 공장 신규 착공식을 마치는 등 정부의 허가가 이어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네, 그럼 저희는 다시 금일 마감 동향으로 한번 돌아와 보겠습니다. 먼저 양장 지수와 수급 흐름 어떻게 장 마쳤는지 확인해 보시죠. 네, 이 시각 마감 구간 지수 흐름 체크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시장입니다.
네, 오늘 코스피 시장 1.34% 하락하며 약세로 장 마쳤습니다. 29.76포인트 떨어졌고요. 2196선으로 장을 마쳤습니다. 다음으로 코스닥 시장으로 가겠습니다. 코스닥 시장도 오늘 역시 약세로 장 마쳤습니다. 0.49% 하락했고요. 738포인트로 장 마쳤습니다. 네, 오늘 우리 증시는 뉴욕 증시가 이 경제 지표가 부진하고 또 국가 비상사태 등으로 하락 마감하면서 이에 영향을 받은 모습 보여줬습니다. 계속해서 수급별 동향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코스피 시장입니다. 코스피 시장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도세에 있었습니다. 외국인이 1,785억 원이라는 강한 매도세로 장 마쳤고요. 기관이 426억 원 매도하며 뒤를 이었습니다. 다음으로 개인이 홀로 1,971억 원 물량들 사들이며 장 마쳤습니다. 다음으로 코스닥 시장으로 가겠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개인이 1,183억 원 강한 매수세를 보였고요. 외국인과 기관이 52억 원 그리고 1,068억 원 동반 매도세 보이며 장 마쳤습니다. 네, 이어서 선물시장으로 가겠습니다. 선물시장에서는 개인과 기관의 동반 매도세 있었습니다. 개인이 2024계약 물량들 덜어냈고요. 기관이 400계약 물량들 팔아내며 장 마쳤습니다. 이어서 외국인이 홀로 2489계약 물량들 사들이며 장 마쳤습니다. 네, 이렇게 수급별 동향까지 살펴봤습니다. 이어서 양장시장 등락률 상위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네, 먼저 코스피 시장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가장 강세를 보였던 종목은 한진중공업홀딩스입니다. 현금 배당 결산 이 소식이 전해지면서 20% 급등세 시현했습니다. 주당 580원 오른 3,350원에 장 마쳤습니다. 다음으로 조홍입니다. 조홍 같은 경우는 10% 가까운 9.6%로 급등세 보여줬습니다. 20만 5천 원에 장을 마감을 했습니다. 계속해서 FNF입니다. FNF는 11% 중반대에 급등세 시현했습니다. 5거래일 연속으로 빨간불로 거래가 되고 있고요. 64,700원에 장 마감했습니다. 네, 이어서 AMP입니다. 주당 50원 올랐네요. 10%대 초반에 강세 시현했고요. 네, 3거래일 연속으로 현재 빨간불로 거래되고 있습니다. 548원에 장 마감했습니다. 네, 이어서 이츠 한불입니다. 2,800원 상승했습니다. 10.28% 올랐고요. 3만 50원에 장 마감을 했습니다. 네, 이어서 코스피 시장 낙폭한 종목들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동일방직이 가장 약세를 보였는데요. 9.72%로 10% 가까운 급락세 시현했습니다. 주당 7,000원 떨어졌고요. 6만 5천 원에 장 마감을 했습니다. 이어서 유니온입니다. 어제 이어서 오늘도 파란불로 장 마쳤습니다. 7.38% 떨어졌고요. 4,835원에 장 마감했습니다. 네, 이어서 강원랜드입니다. 어제까지 좋은 흐름으로 장 마쳤다가 오늘 하락 전환했습니다. 7.24% 떨어졌고요. 32,050원에 장을 마쳤습니다. 네, 이어서 컨버즈 보겠습니다. 7.14% 하락했습니다. 3,770원에 장을 마감을 했습니다. 다음으로 코스닥 시장으로 가겠습니다. 오늘 코스닥 시장에서 가장 강세를 보였던 종목들 살펴볼 텐데요. 두 가지 종목이 오늘 상한가 기록했습니다. MIT가 현재 1,230원 오른 5,340원에 장 마쳤고요. 이어서 골드 퍼시픽도 596원씩 오르며 2,585원에 상한가 기록을 했습니다. 다음으로 제닉입니다. 제닉 3거래일 연속으로 좋은 흐름 시현해주고 있고요. 14.73%로 15% 가까운 급등세 시현했습니다. 8,800원에 장 마감했습니다. 네, 이어서 포티스입니다. 포티스 2거래일 연속으로 빨간불로 거래됐습니다. 220원 올랐고요. 14%대 초반에 급등세 시현했습니다. 1,770원에 장 마쳤습니다. 네, 이어서 팍스넷입니다. 팍스넷 3거래일 연속으로 현재 좋은 흐름 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13.36% 상승했고요. 8,060원에 장을 마감했습니다. 네, 다음으로 코스닥 시장의 낙폭 큰 종목들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가장 약세를 보이고 있는 종목 위로는요. 파인텍이 보이는데요. 24.48%로 25% 가까운 급락세 시현했습니다. 주당 650원 떨어진 2,005원에 장 마쳤습니다. 다음으로 리캠입니다. 리캠도 어제까지 좋은 흐름 이어지다가 오늘 급락세 시현했습니다. 14% 초반에 파란불로 장을 마쳤고요. 4,075원에 장을 마감을 했습니다. 다음으로 톱텍입니다. 톱텍 어제까지 좋은 흐름 이어지다가 오늘 급락세 시현했습니다. 11.3%대 낙폭 시현했고요. 1,600원에 장을 마쳤습니다. 마지막으로 ST큐버까지 살펴보겠습니다. 8.93%로 9% 가까운 약세 시현했습니다. 주당 2,450원 빠진 25,000원에 장을 마감을 했습니다.
네, 이렇게 양장시장 등락률 상위 종목까지 살펴봤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업종별로는 오늘 어떻게 마감했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코스피부터 짚어보시죠. 오늘 코스피는 대체로 하락세가 짙었습니다. 두 가지 업종만이 상승을 했는데요. 섬유의복 업종과 비금속 광물 업종 두 가지 업종만 올랐습니다. 섬유의복 업종은 1.14%가량 올라가면서 1%대 초반의 상승폭을 홀로 가져갔고요. 비금속 광물 업종은 좀 소폭 올랐습니다. 0.07%가량 올라가면서 강보합권에서 장을 마감 지었습니다. 하락세 컸던 업종도 보겠습니다. 전기 전자업종이 3%가 넘게 빠지면서 가장 많이 하락했고요. 증권업종 또한 많이 빠졌습니다. 1.76% 정도의 하락세에 시연하면서 오늘 부진한 흐름 보여줬던 증권업종입니다. 제조업종도 약세로 마감했습니다. 1.65%가량 빠지면서 1%대 중후반의 약세 흐름 보이면서 장을 닫았습니다. 보험업종도 또한 약세였는데요. 1.54%가량 역시 하락하면서 최근에 하락 흐름 이어갔습니다. 또한 통신업종도 1.06%가량 하락하면서 1%대 초반의 하락 흐름을 가져갔습니다. 다음으로 코스닥 보겠습니다. 여전히 또 하락세가 짙었고요. 오른 업종으로는 인터넷 업종 보입니다. 1.91%가량 올라가면서 거의 2% 가깝게까지 올라가주는 인터넷 업종이었습니다. 의료 정밀 업종도 강세였습니다. 1.68%가량 올라가면서 장을 마감 지었습니다. 하락세 컸던 업종도 한번 보겠습니다. 기계 장비 업종이 1.76%가량 빠지면서 거의 2% 가깝게 많이 빠졌고요. IT 부품 업종이 어제의 상승세 반납하면서 1.67%가량 하락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반도체 업종은 또 하락세였습니다. 1.65%가량 빠지면서 1%대 중후반의 하락 흐름을 보여줬던 오늘 반도체 업종이었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증시온에어 3부 준비된 수도 여기까지 모두 마무리가 됐습니다. 다음 주도 저희 내외경제TV와 함께 하시면서 성공 투자 이어가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월요일 아침에 다시 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프로그램에서 제공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일 뿐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인에게 있습니다.